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썸네일에 나왔듯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할까 합니다.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오늘 방송한 계기는 바로 이제 어젠가요? 미래통합당 당선인 토론회인가 국회에서 세미나인가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책을 내놓는 그런 취지의 토론회에서 이제 외부 연사 몇 분을 이제 초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미래통합당 이제 보수 우파 정당도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토론회에 참석했던 당선인, 특히 이제 초재선 당선인들 상당수가 그 주장에 또 공감을 표시했고, 또 일부 또 의원들도 그런 이제 기본소득제와 같은 그런 이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보수 우파 정당도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와 다르게 그런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좀 생각을 나눠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방송 주제로 삼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거 이제 이 방송이 사전 녹화된 것이라 뭐 실시간 댓글을 보고 또 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의견을 한번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으면 또 제 방송 화면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제가 드릴 의견이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기본소득제 지금 얘기가 있는데, 한번 기본소득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본소득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 기본소득제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념적으로 기본소득제는 보통 뭐 베이직 인컴, 뭐 유니버셜 인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재산이 많든 적든, 뭐 소득이 많든 적든, 또 일을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급여라기보다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이제 기본소득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 우리 국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뭐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과는 제도와는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유의, 여태까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었죠. 이런 만약에 기본소득제가 실시가 된다면 이런 개념의 이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제도는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기본소득제가 만약에 정말 실시가 된다면
뭐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요 대상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개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또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기본소득제가 실시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그 사회복지제도에 큰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른바 이제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 어떠한 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어떤 최소한의 어떤 그 수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혜적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그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초연금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고, 이제 사회보장은 그거는 조금 또 의미가 다른 건데, 이제 사회보장은 어떠한 이제 사회적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출산이라든가 또는 실업이라든가 또는 그 노령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것을 보통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이러한 뭐 사회보험, 그러니까 뭐 건강보험, 뭐 그다음에 그 국민연금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조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보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이 기본소득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회보장보다는 사회복지에 가깝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만약 기본소득제가 실시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아주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그 사안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제를 도입 한 해 만에, 그래도 또 언제 도입을 한 해 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란이 이제 일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보수파 쪽에서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뭐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 이제 반대하는 그 입장의 그 근거에는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재정 상태라든가 그런 경제력 그런 것을 또 바탕으로 했을 때 아직 기본소득제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또 그런 것도 또 이제 주장에 또 근거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기본소득제, 지금 좌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는 좌파 성향의 그러니까 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본소득제 성격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포퓰리즘에 기반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본소득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이것은 좌파, 진보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다,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그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은 그 헌법과 또는 그 보장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그런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기본소득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는 이것은 좌파의 그런 뭐 독점적인 아젠다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마 뭐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요소들 때문에 조금 우리 보수 우파는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을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보수 우파라고 해서 이러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뭐 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는 없다. 예, 원칙적으로는 뭐 적극적인 전향적인 그런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뭐 전혀 뭐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보수우파, 특히 이제 제도권 보수우파, 지금 야당이 되겠죠. 야당도 이후에 이제 뭐 관계 법령의 어떤 뭐 입법하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뭐 적극 저는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뭐 국가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재무 건전성도 그다음에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뭐 우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뭐 세계적인 경제 그런 침체에 비춰봤을 때 이제 과연 기본소득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뭐 시행한다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지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기본소득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 우파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낫겠다. 뭐 꼭 선거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뭐 선거에서 뭐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있어서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의 그러한 그 노력, 그런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저는 그것은 어느 정부든 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그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기본소득제 그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과연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근거를 둔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놔두고 또 기본소득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만약 기본소득제를 추진한다면 그러한 유사한 성격의 내용의 그러한 복지제도는 그거는 뭐 폐지 내지는 뭐 축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전문가들이 또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를 하겠죠. 그런 것이 또 필요하고요. 또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뭐 공무원 숫자라든가 또는 불필요한 이런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의 그 규모를 줄인다든가 하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재원을 또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조세 정책, 과세 정책 측면에서 좀 더 과세를 더 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도 저는 과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이른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또 소득 계층도 적지 않은데 저는 만약에 기본소득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것도 저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련된 제반 그런 제도의 어떤 검토와 함께 병행을 해서 기본소득제를 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곧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아마 그런 이제 논란이 있겠죠. 이런 기본소득제를 내용으로 하는 또는 뭐 기본소득제를 뒷받침하는 이런 입법 활동에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또 기본소득제를 제도적으로 또 시행하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또 이제 사회적 논란이 있을 텐데 어쩌면 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 또는 보수 진보 어떤 이념 간의 또 큰 대립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차라리 만약에 이제 기본소득제를 그런 논란이 정말 극심한 대립 논란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스위스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를 해서 차라리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제도의 시행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자. 그러니까 국민의 한번 판단에 한번 맡겨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2010 몇 년이죠? 16년인가 몇 년 됐죠? 그때 스위스가 이제 전 국민에게 이른바 이런 기본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였죠. 국민투표에 붙여서 부결이 됐죠. 그래서 스위스 국민은 그때 아마 거의 70% 넘게 반대 의견이 많아서 부결이 됐는데 스위스 국민은 그거 아니다. 우리는 반대한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저는 우리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있게 되면 저는 스위스처럼 저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미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 도입을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된 정책을 같이 병합해서 보고 또 이제 재원 마련을 위한 또 그런 또 수단을 강구하면서 저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의 어떤 그런 판단 그 기준을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서 오늘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